안녕하세요. 퀴어가 안전한, 퀴어가 당당한 미디어 제작 환경을 위한 연분홍 치마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프로젝트 스탠바이 큐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크쇼 사회를 맡은 손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점점 퀴어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차별은 여전하고 때로는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 제작 환경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런 현실을 좀 바꿔나가기 위해서 저희 스탠바이 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이때까지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꺼내놓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를 좀 확인하고 위로도 하고 힘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는 자리로 오늘의 토크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자리에 모으기 너무 어려운 대단한 이야기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손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2004년에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젊은 영웅에 이름을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배우 홍석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2004년에 아시아의 젊은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젊지는 않고요. 예, 아직 영웅 같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태원의 영웅이었다가 또 약간 졸업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지난 20년을 조금 보상받는, 위로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이 한 시간이 정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내가 되게 잘 나갔었거든. 기억하시죠? 네, 보아송. 미안 죽겠어. 반가워요, 우리. 이제 두 번째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작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의 이혁상 감독님 모셨습니다. 와우. 서로 다 같이 잘해야 되는데 감독님 그게 근데 야 게이야 너 어떡할 거야 게이야 이걸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럼 지금 내 인생이 게이 인생 항공기라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0년 전 저의 첫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니까 지금 민망해서 막 땀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이혁상이라고 합니다. 종로의 기적은 게이 다큐멘터리였고요. 예, 나중에 비퀴어 다큐멘터리 공동정범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혁상 감독님은 이 B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었구나. 네, 이제 마지막 게스트. 제가 이분을 이렇게 빨리 가까이서 뵙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얼마 전에 엠넷을 거의 씹어 드시고 오셨습니다. 래퍼 슬링님이십니다. 캠era까지 빨간 불빛 조준하네. 난 말할 수 없던 것들 전부 다 꺼내놔. 거기 저항을 표한다던 노랫말들의 저항 고민나지. 다들 어떤 게 예술가의 삶 정작 말은 절대 못 잃는다고 한 말로 돈 받고 먹고 사는 걸로 없사는 자 정작 그 말이 뭘 말하는진 생각하지 않아. 그 앞에 쇠
Got rainbow on my wrist, red and rose for my women, for my all gender queer, for my all spectrum 위에 가능성들을 위해, for my non-binary와 AIQ들을 위해 고민하지 어떤 게 예술가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슬릭이라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가 돼서 사실 안심인 게 앞에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오늘 되도록 좀 무임승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 소개해드리고 보니까 지난 20년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부장제적이고 퀴어 혐오적인 미디어의 현실을 정말 찍고 나왔던 어떤 중요한 계기들, 사건들을 만들어주셨던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 같아요. 쭉 라인업도 보니까 이 정도면 KBS 10시 정도 프라임 타임에 나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KBS 보셨죠? 네. 불러주시고요. 홍 배우님 커밍아웃 하실 때 혹시 두 분도 기억하시는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너무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그 당시 뭐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많은 게이들이 나도 저렇게 아우팅이 되거나 또는 커밍아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좀 어떤 고민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홍석천 선배님이 이제 커밍아웃 하셨을 때는 또 그런 또 반응도 있었지만 또 홍커지모라는 모임도 있었죠. 맞아요. 오. 그 모임을 얼마였습니까?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도왔는데요. 그 홍커지모, 그러니까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그 활동을 하면서 또 같이 커밍아웃을 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제 주변에도 열심히 게이 라이프를 잘 읽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1부는 나도 그랬어 편입니다. 약간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함께 나누면서 지지의 이야기도 하고 지혜도 나누고 그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들어볼까 해요. 이 사연은 영화 감독을 꿈꾸던 현장 스태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저는 30대 초반의 게이자 10대부터 영화 감독을 꿈꾸던 촬영 스태프입니다. 게이라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워낙 방송일이라는 것이 서로 일만 하다가 바로 다음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로를 깊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씩 주변 사람들이 동성 연애자가 어쩌고 하면서 농담을 하거나 나는 레즈는 좋은데 게이는 싫어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TV에서 트랜스젠더가 나올 때면 꼭 듣기 싫은 소리들을 하기도 합니다. 언짢아져서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 한마디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은 별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냐는 식으로 핀잔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괜히 화를 낸 것도 같았습니다. 혹시나 나를 알아볼까봐 걱정도 되고요. 현장에서 혐오 표현을 들을 때 다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이혁상 감독님 사연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이런 일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시나리오를 심사하게 되는, 그래서 제작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심사 자리에 있었는데 마침 게이가 주인공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신 감독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쫙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왜 동성애 영화를 찍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제가 게이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흔히 남녀가 만나서 이성의 영화를 만든다라고 할 때 왜 이성의 영화 만드세요? 라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게이 시나리오를 쓴 감독이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이제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 여러분 저 게이인데요 왜 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상황이 정리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감독님의 당혹스러운 어떤 눈길과 또 저도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워치에서 심박수가 이상하게 빨리 뛰고 있다는 경고가 울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게 이런 영화계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차별의 한 가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복귀를 할 때 완전한 사랑이라는 드라마로 복귀를 했는데 그 당시 최고의 그 김수현 작가님이 드라마 공중파 드라마의 미니 시리즈에 아예 제가 이제 게이 캐릭터로 나왔어요. 성생활 전혀 안 되는 노 쫄아놓고 그거 악취미야.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그래서 제가 드라마 상에서 커밍아웃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 캐스팅 때문에 SBS 본사 앞에 막 무슨 엄마 모임 뭐 이런 분들이 플랜카드 해가지고 반대하는 데모도 하시고 뭐 각종 블랙메일도 SBS에 보내시고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참 다행스럽게 제 주변에 있는 방송하시는 분들께서 개의치 마라. 개의치 마라. 신경 쓰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줬고 그렇게 퀴어 LI로서 목소리를 계속 내주시는 현장 동료들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또 슬링님 그 랩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엠넷에서 그 히어라이고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선보이신 다음에 이런저런 반응이나 이야기들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을까요? 사실 현장에서 들었던 말들은 오히려 조금 굉장히 다들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기저가 정말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퀴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우팅 당하거나 하는 거가 두려워서 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말했을 때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뭔가 무대를 만들었을 때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약간 이 정도의 스탠스를 다 취해 주시긴 했거든요.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공연한 걸 좀 봤거든요. 네. 찾아서 뭐 저렇게 깡이 좋지? 우와 나도 못하는 걸 깡이 좋네. 근데 아까 커밍아웃 하셨을 때는 사실 주변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페미니즘이나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되게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후폭풍을 모르기 때문에 그치, 네, 그치. 그냥 했더니 약간 이렇게까지 요란을 떨 일인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무대 다음에 이제 제 타임라인에는 퀴어 패친들이나 뭐 트위터리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완전 타임라인이 뒤집어졌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드디어 레인보우 플래그가 날리는 걸 보고 논 바이너리래잖아 막 이러면서 저런 식의 가사가 들어가다니 뭐 이런 식의 놀라움 같은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역사의 페이지를 같이 넘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영화는 아니지만 저는 요즘 포즈라는 미니 시리즈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포즈의 배경이 80년대 막 에이즈 팬데믹이 막 시작됐던 어떤 시점에서 그 시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친구들의 이야기, 한국에서도 존재했던 이야기들인데 그런 어떤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로 만나게 되니까 좀 다른 어떤 감흥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비밀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덴마크의 게이올림픽을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전 세계 인권 운동을 하는 한 500~600명의 분들과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괜찮아 했지만 사실은 제 스스로가 안 괜찮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짧은 영어로 이렇게 스피치를 할 때 끝나고 나서 모든 분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넌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뭐 이렇게 허가해 주시는 게 사실 제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로 하나로 다시 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끝나고 나서 영화를 우리가 야외에서 공원에서 보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봤던 게 이제 하비밀크 밀크거든요. My name is Harvey Milk and I'm here to recruit you. 저는 이제 음식을 추천해니까 마카롱 강추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언어가 되게 사람을 옹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언어가 없는 키라라님의 음악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키라라님은 이제 댄스 음악을 만드시는 아주 빅비트를 만드시는 프로듀서 겸 DJ 겸 퍼포먼스 하시는 분인데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몰입에 나를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좀 해방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음악들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어련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게 또 어렵고 나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눌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넷플릭스 말씀을 하셨는데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나 콘텐츠들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방송 현장 자체가 꼭 이렇게 이성애자 위주로만 모든 콘텐츠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안에 조금 삐죽 들어가 있는 어떤 개인 캐릭터들 그거 몇 개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게 너무 저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제가 이런 감독님들 이런 모임을 좀 해서 우리끼리라도 뭐 콘텐츠를 만들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할리우드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스스로가 우리 이야기가 담겨있는 콘텐츠들이 계속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감독님들, 뭐 제작자 분들한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세는 이거다. 키어가 대세로 오고 있다. 좀 연분홍하고 어떻게 뭐 좋은 키어 기획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슬링님께서는 뭔가 그래도 조금씩 키어 프렌들리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거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일단 굿걸에 출연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건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이제 퀴어 프렌들리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성별 스테레오타입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다는 게 중화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굿걸 촬영장은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 다양한 거를 이제 그냥 보여주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막 남성은 남성스러운 모습, 여성은 여성스러운 모습,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었잖아요. 조금씩은 그래도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나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꾸며야 되지 않아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받으셨던 어떤 피드백 중에 정말 기억 남는 거, 이거 내가 평생 마음에 품고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한테 이제 제가 출연을 한 후에 저도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스타일링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주변 시선 때문에 학교에서 뭐 친구들 때문에 뭐 이러지 못했다. 그런데 슬릭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셔서 저도 뭔가 슬릭 이게 내가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슬릭이 이렇게 해서 멋있어서 한번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저는 정말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시스템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제작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 뭐 KBS도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스탠바이 큐에서도 그런 제작 가이드라인을 지금 작업하고 있죠. 네, 저희 역시 스탠바이 큐에서도 10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요 10가지의 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부디 현장에 있는 많은 LGBTQ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고, 또 이것이 한국의 영화 산업 그리고 방송 산업,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좀 새로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좀 더 연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 조금 더 어떤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또 예술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뭐 혼자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좀 덜 외로워할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탠바이 큐에서 아마 그런 커뮤니티도 아, 여기가 그렇게 좋은데요. 큐어 프렌들리한 미디어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땡땡땡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장을 저희가 게스트분들께 보내드렸고 채워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예, 저는 퀴어 프렌들리한 미디어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은 커밍아웃이 필요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한국적인 상황에서 커밍아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겠지만 또 자신의 조건 속에서 커밍아웃을 할 수 있다면 그 커밍아웃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홍석천 선배님께서 커밍아웃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또 스스로 게이 커뮤니티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는 커터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래도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쿼터제가 있어야 되겠다. 뭐 정 안 된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전체 뭐 100% 쿼터가 다 우리 같은 뭐 이런 애들이 모여서 하나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필요 없는 거를 골랐는데요. 퀴어 프렌들리한 미디어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계 질서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걸 말로 할 수 있을 때는 뭔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말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혐오나 차별 발언 혹은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위계 질서가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저를 가장 감동을 줬던 어떤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21살짜리 친구가 저희 가게에 와서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지 친구랑 와서 자기 애인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엄마가요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됐든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난 아들의 결정을 너무 존중해. 근데 이왕에 동성애자로 살 거면 홍석천 씨처럼 살아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저는 너무 저를 막 뭐라고 할까, 그동안 막 지금 유튜브 보면 막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방송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 21살짜리가 해준 그 엄마의 말이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아이, 울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앞으로도 열심히 잘 버텨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돼주시고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진짜 행복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굿걸에서 그 무대를 꾸몄을 때 되게 작은 계기로 하게 되었었어요. 퀴어포빅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걸 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를 봤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작은 생각으로 무대를 했었고 별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상처가 됐고 약간 회의가 느꼈던 말은 굳이 했어야 됐을까라는 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어가 더 안전하고 퀴어가 더 당당할 수 있는 그 퀴어 곁에서 더 나은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스탠바이 큐는 방금 슬릭하신 말씀 받아서 얘기하자면 굳이 더 이야기하고 더 움직이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사연이나 상담 같은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 밑으로 나가는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면 사연도 남기실 수 있고 어려움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커밍아웃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용기를 내셔서 열심히 자신을 긍정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울컥하네요.